안녕하세요. 철인의TV입니다. 오늘은 좋은 책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짜잔! 존 리의 부자 되는 습관입니다. 요즘에 유튜브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분이십니다. 2014년에 메리츠 자산운용 대표이사로 오셨고요. 그리고 1991년 세계 최초 자산운용사인 스커더, 스티븐스 앤 클럭에서 좋은 성과를 많이 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코스피 대비 연평균 10% 이상의 성과를 내고 있다고 합니다. 이분은 한국 사람이면서도 마인드가 글로벌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정말 똑똑하고 정말 부지런한데 왜 노후 준비가 안 되나를 정확하게 콕 집어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입니다. 이분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존 리 대표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돈의 노예가 되는 사람들은 돈을 하찮게 생각하는 거다, 경시하는 거다, 또 낭비한다고 얘기합니다. 이런 사람 있죠. 그 돈 얼만데 내가 계산할게, 이런 사람 있죠. 돈에 대한 개념이 없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부자가 되지 못하는 세 가지 이유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자녀 교육. 두 번째, 결혼 자금. 그리고 사교육이라고 합니다. 이 세 가지를 해결을 해야만이 노후 준비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저는 많이 찔리는 게 사교육이 가장 많이 찔립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1인당 사교육이 보통 50만 원이 넘기 때문에 저희 집도 둘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100은 넘어요. 그러니까 존 리 대표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은 이 사교육을 줄이고 이것을 노후 준비로 투자한다면은 노후가 정말 행복하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수성가한 부자들을 존 리 대표님이 얘기하시는데 특별히 도덕성이 뛰어나고요. 그리고 근면하고, 그리고 사교성이 좋고, 호기심이 많고, 투자를 좋아하고, 그리고 긍정적이라고 합니다. 저는 여기서 자수성가한 부자들에 대해서 좀 놀란 것 중에 하나가 도덕성이 높다는 거예요. 사람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본인이 행동하는 게 인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보통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자기 마음대로 막 하거든요. 근데 부자들이 막 할 것 같지만 절대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도덕성이 상당히 높다고 합니다. 저도 이것을 배워야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노후 준비를 막는 최고의 적은 세차라고 얘기합니다. 활부금, 유료비, 보험료, 세금, 주차. 서울에서 차 한 대를 유지하는 비용이 86만 원이라고 합니다. 월. 네, 새 차가 나오면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새 차를 절대 뽑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야 노후 준비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OECD국에서 정말 10위권 안에 들지만 노후 준비는 가장 취약합니다. 그래서 노후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나 존 리 대표님이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히 이 얘기가 마음에 많이 오더라고요. 문맹은 글을 못 읽는 것은 생활을 불편하게 하지만 금융 문맹은 생존을 불가능하게 합니다. 많은 돈을 번 사람도 파산을 시킬 수 있고 또 금융 문맹은 전염병, 질병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미 연방 이사장 앨런 그린스펀이 한 말입니다. 그래서 이 글을 모르는 것은 불편하지만 금융 문맹은 사람을 파산시키고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융을 계속 배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 학원비로 낭비하지 말고 학원에 관련된 주식을 사라고 합니다. 학원 보통 중학교, 고등학교 되면은 국어, 영어, 수학 기본이죠. 거기에 과학까지 다니면 3개, 4개가 기본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보다는 그 관련된 주식을 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금융이란 돈을 모으는 방법, 돈이 스스로 일하게 하는 방법을 찾는 거라고 합니다. 너무 멋있지 않아요? 금융이란 돈을 모으는 방법,
그리고 돈이 나를 위해서 일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게 금융이라고 합니다. 이랬을 때 부자가 된다고 하네요. 저도 화이팅 하겠습니다. 그리고 7번째, 자녀를 부자로 만들기 원하는가? 다들 원하지 않습니까? 자녀가 부자가 되는 걸요. 근데 아니면 학벌 좋은 가난한 사람으로 키우고 싶지 않은가? 이거는 우리나라를 좀 비꼬는 말이죠. 학벌은 좋은데 놀고 있고, 교수는 못하지만 시간 강사하면서 100만 원 벌고 있고, 뭐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정말 많이 배우고 벌 수 없는 사회적인 구조를 비판도 하지만 또 자리가 그만큼 적다는 얘기죠. 네. 8번째,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죽이지 마라. 이것은 우화에 나오는 거죠. 매일 황금알을 하나씩 낳아주는 거위가 있는데 그 사람이 조급해서 거위의 배를 가르는 거예요. 그랬더니 안에 금은보화가 있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의 인간의 욕심을 얘기하는 건데,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죽이지 말라는 것은 외제차, 명품, 여행, 과도한 사교육으로 인해서 이것은 거위를 죽이는 행위라고 합니다. 정말 일리 있는 말씀이고, 학원을 저도 어떻게 하면 좀 줄일 수 있을까 늘 고민입니다. 그래서 주도적인 학습으로 해야만 성적도 올라가고 좋은 성과가 일어나는 건 다 아시죠? 그래서 같이 화이팅 하겠습니다. 9번째는 좀 따분한 이야기인데, 펀드 매니저의 철학을 체크하라고 합니다. 회전율이 100%면 1년에 한 번, 50%면 1년에 2번, 그리고 10%면 10년에 한 번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펀드 상품을 갈아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1년에 보통 500% 된다는 것은 1년에 5번을 교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5번을 교체한다는 것은 한 가지 상품을 계속 간다는 게 아니라 1년에 5번이면 2개월, 3개월마다 계속 상품을 갈아타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한테는 좋지 않고, 펀드 매니저는 어차피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유리합니다. 그래서 300% 이상 되는 회전율이 나오면 가입하지 말라고 합니다. 네,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펀드 매니저, 펀드 클래스에서 보통 A가 있고 C가 있는데, A는 선취 수수료를 내는 거고, 선취와 연간 수수료를 같이 부과하는 게 A고요. 선취 수수료는 없고 연간 수수료를 내는 게 C라고 합니다. 이게 좀 복잡하죠? 그러니까 장기 투자할 때는 무조건 A로 가입하시면 됩니다. A가 좋죠? A. 네. 마지막입니다. 결론적으로 주식 투자는 정보의 싸움이 아니라 참을성과 철학의 싸움이라고 합니다. 다들 정보를 통해서 주식을 사고 팔지만 결과적으로 좋은 주식을 오래 보유한 사람이 이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단타를 절대 하지 말라고 하는 거고, 빚을 내서 절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장기 투자, 그리고 자기 여윳돈으로 할 때 반드시 주식은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건 재밌는 이야기인데요. 일시불로 할까요? 활부로 할까요? 그래서 그 존니 대표님은 활부를 정말 싫어하세요. 활부를 싫어해요. 왜 그러냐면 여기서 비유적으로 말씀한 것은 활부는 복리를 적으로 만든다고 합니다. 네, 다시 읽어드릴게요. 활부, 3개월 활부는 복리를 적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빚을 자꾸 뒤로 미룰수록 그것이 눈덩이처럼 커진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항상 여유가 된다면 일시불이 좋다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철인의TV는 앞으로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